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8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또 만나볼 손님은 네. 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사실 제가 입사할 때쯤에 거기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들락날락했던 그런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이미 유명하신데 그 뒤에 보니까 뭐 영화에서도 또 활약이 있으시고 또 이제는 무대 공연으로도 또 연출도 하시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서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고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커튼콜 가족들한테 직접 한번 목소리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으로 보다가 이렇게 직접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뵙고 싶었는데. 그죠. 네. 또 이렇게 김수영 기자 덕분에. 그래서 그 옷을 사셨나요? 돈을 또 모아서 또 이제 들어가서 또 한 번씩 사고 그랬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너무 많은 매번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이것도 하는구나. 그렇죠. 너무 예뻤는데 알고 보니 또 이분이시구나.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여쭤볼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오페라 연출하셨잖아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나비 부인 끝냈습니다. 진짜 어떠셨어요? 오페라 연출 두 번째이시잖아요. 네,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그 라트라비아타를 이제 한국 쪽으로 변형해서 동백꽃아가씨로 해서 했었고, 이번에 나비 부인은 2576년이라는 미래 배경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다시 편작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그 배경이 2576년이라고 해서 그 무슨 의미가 그냥 2500년도 아니고 왜 2576년일까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 뒤에 넘버는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네. 사실 그 어떤 유명한 과학자분 중에 한 분이 앞으로 500년 후에 지구의 존망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상해서 500년 뒤에 이제 지구가 아닌 행성이 여러 행성으로 분할이 돼서 이제 살게 됐다고 했을 때를 상상하고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비 부인은 그 일본, 미국,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래 우주 행성.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가 각각 다른 행성으로 흩어지고 그 중에서 전체 이제 행성들을 관리하는 엠포리오라는 행성이 있고, 그 중에 또 이제 조금 그 여자분들이 많이 사는 파필리오라는 행성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엠포리오에 이제 있는 그 대사가 파필리오에 가서 뭐 정약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스토리를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 전체 연출을 하신 거죠? 네. 그 오페라 나비 부인을 원래 좀 좋아하셨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아니 그 아리아는 정말 아름다운 아리아가 맞죠. 근데 이제 스토리는 사실 예전 스토리라 좀 많이 좀 식상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뭐 아쉬워하다가 이제 제가 맡게 되면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와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스토리였어. 이렇게 그래 기회가 왔어. 내가 바꿔보자. 이렇게. 근데 보신 분들이 일단 너무 멋져. 일단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저게 정통 오페라고 확실하게 일본이라는 배경이 있었고 미국이라는 배경이 있는데 그걸 미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면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등등의 우려가 있으셨는데 저는 뭐가 됐든 예술은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건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커버하려고 비주얼적으로 무대 네. 디자인, 뭐 영상, 의상 이런 걸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전부 같이 다 하신 네, 거잖아요. 같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원래는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아니면 이제 네. 같이 하는 팀이 있어서 뭐 누구 어떤 연출가 분이 오시면 주로 이제 같이 하는 분하고 뭐 디자이너나 이런 분 같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 보면 근데 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오페라 왜냐면 이제 연출하는 뭐 분 중에. 그 컨셉을 정하면 네. 그 컨셉을 이제 획일적으로 또렷하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다 보면 이제 사실 의견 네, 충돌도 좀 있고 네, 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는 디자인은 제가 다 하고 이제 그거를 생산하거나 제작하는 서포트 해주시는 네,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번에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가장 너무 어려운 많았어요. 거는 이제 출연자분들을 이해시키는 거. 네. 평상시에 그 나비 부인의 초초상이라는 그 역할은 굉장히 남자들한테 서미시브하다고 그러죠. 되게 막 그 남전여비고 순종적이고, 순정적이고 예. 큰 절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이번에 만든 것들은 그 남녀가 그 동등하다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절도 하지 않고 뭐 인사하고 말투도 바꾸고 뭐 이런 네, 개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무 심파적이지 않고 담담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어서 이제 특히 이제 조처 역할을 했던 분은 거의 임세경 300번 씨. 가깝게 네, 임세경 네, 선생님은 네. 많이 하셨던 분이라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쉬운 건 아니죠. 임세경 씨는 진짜 나비 부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예, 유럽이나 뭐 이런 무대에서 진짜 많이 하셨던 분인데 완전 또 예. 새로운 경험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나비 부인 중에서는 어떤 장면이 제일 좀 신경을 쓰셨어요? 일단은 뭐 나비 부인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나비 부인이 등장하는 장면이 네. 사실은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어서 그 부분 또 이제 맨 끝에 나비 부인이 죽는 장면 그 죽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연출가들이 많아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끝까지 어떻게 죽는 장면을 표현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보통 어린 아이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이 예전 스토리이기도 하고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네, 뭐냐면 이제 그 뭐 핑걸튼이라는 그 사령관이 이제 초초를 떠나고 3년 뒤에 돌아오는 개념인데 네, 네. 이제 그 사령관이 아기가 임신했다는 걸 모르는 사실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애가 뭐 5, 6개월 후에 낳았다라고 그죠. 했을 가정하에 3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실제 스토리상은 5살이에요. 아,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있고 아, 이제 네. 대본 작가가 뭐 좀. 계산 굉장히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선으로는 되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금발에 예, 고슬머리에 예. 파란 눈에 뭐 예.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항상 핑거튼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금발을 가지신 분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여러 그런 가지 그런 네. 것도 있어서 아 이거 좀 이렇게 뭐 바꾸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장면에서 아기가 있는 장면에서 그 엄마가 노래하는 과정에서 네. 조금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것들도 사실 많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래서 아 이거는 사실 존재 여부보다 그냥 상징성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비주얼로 했고 네. 네. 이제 그거를 사실은 그 챗GPT AI로 그렸어요. 그래서 아. 설정 값을 주고 네. 이렇게 동양 사람과 서양의 그 약간 혼혈하고 오. 뭐 머리 색깔 이렇게 해서 그려줘 이렇게 네. 해서 그거를 한 5번 반복해서 나온 아이예요. 아, 그래요? 이 얘기는 처음 하시는 네, 거죠? 처음 하는 거예요. 오. 저희도 그랬구나.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네. 같이 도와준 친구도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의 모습이 나온 다음에 네. 아 이 아이의 슬픈 표정을 지어줘 눈에 오, 눈물이 네. 좀 고여 있는 네. 진짜 그게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약간의 변화로 네. 그래서
진짜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챗 GPT가 탄생시킨 나비 부인의 아이인데요. 네. 그럼 걔가 이제 아빠를 따라가게 되나요? 나오진 않지만. 뭐 따라간다는 설정이죠, 사실. 네, 그죠. 네, 거기 나오진 않지만. 엄마는 자결을 하고 네. 애를 넘겨준다라는. 그 저희가 또 영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영상 근데 그 따끈따끈한 영상을 보니까 이게 오페라 무대라고 이게 굉장히 새롭다 그래야 네. 되나? 네. 아마 보시면 또 깜짝 네. 놀라실 겁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초초상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저 언덕 너머로서 이제 걸어 올라와서 이제 핑거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나비 부인 맡은 임세경 씨. 네. 사실 그 의상도 기모노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네. 원래 일본이 배경이니까. 약간 좀 뭔가 뭐에서 영감을 받으셨어요? 그냥 뭐 상상 제가 SF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봤어요. 약간 그 파필리오라는 행성에서 파필리오라는 말이 라틴어로 나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비 행성의 공주라는 그 자격을 주고 약간 공주스럽게 좀 위험 있게 옷을 만들어 본 거예요. 뒤에도 다 나비 나비들이. 같아요. 사실 이번 오페라가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오페라 하면 합창단을 무대에 등장시키는 게 이제 기본인데 네. 사실 거의 세계 최초로 합창단이 안 나온 맞아요. 나중에 인사할 때 보니까 합창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저분들은 무대 위에는 안 나오셨던 분들이다. 합창단을 대신해서 이제 무용수들이 동작을 하고 합창단은 영상으로 미리 촬영을 해서 이제 위에 영상으로 그러니까 SF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이제 원로위원회 같이 해서 합창단은 영상으로 나옵니다. 그 뒤로 영상은 이렇게 립싱킹을 하고 네. 뒤에 합창단이 지금 노래를 하고 이 손 동작이나 이런 것도 그건 이제 안무하신 분이 만드신 거예요? 임진호 안무가님이랑 네. 인사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큰 절을 하거든요. 네, 엎드려서. 네. 근데 하지 말고 이제 그 파필리오식의 인사법을 만들자 네. 라고 해서 이제 동작을 만들고 또 엠포리오는 엠포리오식대로의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 중간에 있는 나무는 그게 약간 생명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네. 이 행성이 약간 그 생명의 근원 같은 의미로 거기에 의지를 많이 하고 그 생명수와 같이 생명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작에서는 그 사무라이 검으로 자결을 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파필리오의 생명석으로 이제 자결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놨고. 네. 이거는 이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핑거튼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스즈키라고 하는 그 하인과 같이 얘기하고 뭐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때 옷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이게 뭐 실제 무대 위에서 옷을 다 전환을 해요. 네. 그래서 갈아입어요. 무대 위에서 살짝 그랬나요? 가운을 벗어서 뒤집어서 입으면 색이 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하얀 옷을 뒤집은 네, 건가 맞아요. 봐요. 그렇구나. 여기 2막의 마지막 장면인데 네.
핑거튼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밖을 바라보고 다시 이제 나비들이 춤을 추고 이제 2막과 3막 그 사이에 그러니까 3막의 그 프레루드 서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서곡이 네. 좀 긴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안무로 좀 채운 상태예요. 이게 허밍 코러스. 네, 네, 맞습니다. 음악이 유명하죠. 네. 벚꽃잎이 막 휘날리네요. 이번에 보니까 핑거튼이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다 그랬던 거죠, 뭐 사실. 집을 이제 빌리면 집에서 이제 하인들이 따라오고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 진짜 나비의 나라 같네요. 그러네요. 미사이공도 이게 이 나비 부인을 또 가지고 그렇죠. 만든 맞아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같은 아시아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사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엄청 인기 있는 오페라예요, 사실. 아, 하지만 지금 그 감독님도 이 화면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영상으로 저도 처음 봐요. 네. 3일 전 공연이라. 와. 어떠세요?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뭐 그러니까 목표는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그 이미지를 100% 똑같이 재현해내는 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근데 네. 그게 항상 100%일 수는 없지만 90점, 95점까지는 가자. 뭐 이렇게 네. 항상 목표를 세우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번 거 그래도 나비부는 95점 가까이 갔던 작품 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네.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만 저 스스로를 평가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야죠. 네. 좀 공연 끝나고 쉬셨어요? 하루 딱 쉬고 바로 전시 있어가지고 전시 준비. 아, 또 전시가 있으세요? 네, 그 어. 24일부터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GP에서 네. 이게 그 디자인 위크의 주제 전시를 맡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다. 그러니까요. 머릿속에 그냥 네. 뭔가로 되게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와. 아니 그러면 뭐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고 네. 뭐 그냥 가벼운 운동들 좀 하고 네. 뭐 이제 주변 분들이랑 뭐 이렇게 영양제 보약을 챙겨 먹냐는데 사실 저는 약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약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네. 밥은 잘 먹어요.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아, 맞아. 음식 하는 거 되게 좋아. 와. 먹는 걸 좋아해서. 네. 네. 와. 하루 종일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은 없으시겠다. 정말 계속 뭔가 계속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이 계속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죠? 네, 근데 뭐 12시 이후로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룰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제 시간이어서 네. 그때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저의 관심사를 따라서 계속 이제 뭐 웹서핑을 하거나 네.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상상을 날아다녀요. 근데 서핑하는 12시부터 거. 3시라 그러면 새벽이요? 네, 제가 한 3시쯤 자거든요. 굉장히 늦게 주무시네. 아니 일찍인가? 아침 일찍. 제가 잠은 너무 좋아하는데 잠자는 걸 싫어가지고 잠을 좀 덜 자려고. 네, 새벽까지. 근데 뭔가 좋아하는 거 찾다가 이렇게 보면 그게 또 이렇게
디자인과 관련된 그렇죠. 거고 막 그럴 그러실 것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네. 네. 그냥 진짜 그 3시간은 진짜 그냥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행지에 가서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냥 다녀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든 어디든 계속 네. 가다 보면은 묘하게 약간 유니크하고 재미난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간접 경험이죠, 네. 사실은. 그런 거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3시간이 저한테는 힐링의 시간이에요. 어젯밤에는 뭐 찾으셨어요? 커튼콜에 누가 나왔나? 제가 음악도 좋아해서 어제는 이렇게 젊은 아티스트 음악들을 막 찾아다니다가 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 이런 거 좀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네. 빼놓지 않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멋있게 진짜 네. 뭐 건축물에서 뭐 미술 이러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사실 떠오르고 의외로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저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화가 아이디어와 저는 상관이 없는데 대화가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루하면 그 왜 그래서- 그럴까요? 딴 생각을 하다가 약간 근데 이야기는 안 듣는 거 아니고 얘기는 듣는데 네. 제 2의 저가 작품을 짜고 있어요. 오. 그래서 대화 중에 작품을 다 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의 장소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연을 끝내고 마지막 리허설 때, 공연 전날 마지막 리허설 때 또 작품을 그 마지막 리허설 보면서 작품을 좀 짜는 편이고. 다른 작품이요. 다른 작품 왜냐면 그 리허설이 이제 안정적으로 가면 네. 이제 내일은 여기서 끝났고 내일 다음 공연은 거. 이제 몫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너는 준비를 다 끝냈고 이제 캐스터들이 다 하는 거니까 마음의 안심이 생길 때 작품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바쁜 일에서 놓여놨을 때 뭐 그럴 수 있죠. 대화가 일을- 지루할 때 지금은 아니죠. 네. 뭐 이번 작품은 지난번 커튼콜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러시면은 저희 상처받는데. 그러면 나비 부인의 마지막 리허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약간 다른 또 작품 아이디어를 살짝 그래요? 떠올라요. 뭔지 여쭤봐도 돼요? 그 외국은 사실 그 창작 오페라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창작 오페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뭔가 지금 시대를 대변하고 지금 시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창작 오페라를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작 오페라를 하려면 이제 대본도 있어야 되고 작곡도 네, 그쵸. 해야 되고 그런데 뭐 대본은 제가 쓰면 되고 이제 좀 좋은 작곡가분을 찾고 또 네. 이제 그 역할에 어울리는 조금 더 젊고 예전에 벨칸토 창법도 너무 좋지만 그거를 좀 요즘스럽게 창법이 변형에 대한 시도를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작 오페라를 하시는 게 앞으로의 또 새로운 뭐, 프로젝트네요. 기회가 되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시나리오도 많이 쓰셨다고 써놓은 게 있으시다고. 네, 그러니까 신호 같이 이제 영화 신호를 여러 개 써놨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드라마용 대본으로 지금 그래요? 사실 쓰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거는 그래서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장르는 이게 사극이에요. 사극이요? 우리나라 한국 한국을 사극인데 약간 네. 그 뭐 고증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완전 100% 픽션의 사극 대본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요? 사랑 얘기인가요? 뭐 사랑도 있지만 네. 장르는 약간 미스테리예요. 오, 그래요? 드라마, 드라마. 오페라 네, 말고 네. 또 드라마. 오페라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많은 여기서 다 털어놓고 가세요.
아니, 오페라는 진짜 딱 요즘 일상 사실은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오페라들은 그 당시 일상을 그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일상, 요즘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그 어떤 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오페라를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대나 이런 것도 지금 머릿속에 조금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네, 그죠? 와, 어쨌든 궁금하다. 그렇게 계속 그런 네.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계속 이렇게 샘솟는. 아니 그 저는 항상 제 스스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은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네. 떠오를 때까지는 그냥 일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페라의 드라마. 네. 무용 많이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은 무용은 뭐 거의 그 옷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옷보다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회사 다니다가 이제 뭐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돈을 벌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 식당도 하고 뭐 바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유명 안무가분들이 그 당시에 다 유학생이었어요. 네.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현대무용을 처음에 보게 됐고 어떤 분들이요? 너무 유명 안은미 씨, 뭐 네, 네. 안성수 씨, 네, 뭐 네. 이런 분들 그래서 그때부터 무용이 참 좋은 공연이다라고 알게 됐고 그분들이랑 뭐 작은 콜라보들을 했어요. 뭐 의상 좀 봐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대 디자인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작품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다 옷으로 알고 계시지만 옷을 할 무용으로 동안에 먼저. 계속 무용은 하고 있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갑자기 가신 게 아니라 그러네요. 원래 해오시던 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국립극장 그 국립발레단에서 네. 그때 포이즈였나요? 네, 포이즈 네. 50주년 기념 창작 발레를 해달라고 네. 해서 안성두 선생님이 안무하시고 제가 이제 그죠. 네. 대본이랑 무대 의상하고 해서 만들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작품을 국립 쪽에 이제 안호상 극장장님이 네, 와서 보시고 국립과도 뭘 해주면 맞아요.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국립무용단이랑 단일한 작품을 만들고 안성 그죠. 선생님이랑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한국 무용에 사실 옛날부터 관심이 좀 있어서 한국 무용을 조금 요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조금 그런 각색한 걸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려서 만든 첫 한국 무용이 묵향이에요, 사실. 그죠. 그 전에는 약간 현대적인 네, 맞아요. 그런 현대무용이었어요, 무용이었는데, 전에는. 네. 근데 원래 묵향이- 한국 무용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한국 무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오. 제가 이게 뭐 외국에서 오래 살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네. 살면서 항상 지금은 뭐 한국 하면은 중국, 일본보다도 더 알아주지만 네. 예전에는 한국이라 그러면은 뭐야 중국이랑 맞아요. 닮아서 네. 뭐 뭐 일본이랑 북한에서 이런- 왔어? 맞아요. 남한에서 왔어? 이거 물어보고. 제일 먼저 네. 북한 얘기를 더 많이 네, 했어요. 네. 그럴 때라서 저 스스로가 한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문화 예술 관련해서도 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관심을 갖고 있었죠. 마침 묵향 영상을 네. 준비했는데 그걸 좀 네. 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최승희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안무를 네, 네.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 무용이 거의 극무용으로 그러니까 신무용이라 그래서 극무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다 스토리가 있는 한국 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묵향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한국 무용의 기본 동작의 정수를 보여주자라는 의미의 이제 공연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사군자라는 주제를 쓴 거죠. 네 개의 화선지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메란극죽으로 해서 지금 이게 사진을 이렇게 영상으로 구성한 네. 그런 건데요.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묵향이 해외 공연도 많이 했죠. 네, 묵향이 사실은 해외 공연을 제일 많이 한 공연인 거예요. 네.
제가 리옹 페스티벌, 홍콩 페스티벌, 뭐 페스티벌도 많이 갔고 네. 지금 캐나다, 미국, 미주 해가지고 투어 공연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 북미 투어 하고 나서 이제 연말에 하는 다시 거죠. 국립극장에서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너무 저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다들 너무 의견이 분분하셨어 사실은. 그래요? 뭐 사실 옷이 너무 거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처음에 이런 이제 제가 패션을 디자이너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무용이라기보다 뭐 너무 패션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셨던 그 평론가 되게 유명한 평론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다시 뵀는데 일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분이 리옹 페스티벌을 가서 이제 목향을 보시면서 그치에서야 왜 목향을 만들었는지를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추서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꾸 무슨 스토리를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냥 느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무용이라는 것 자체는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술적인 그 감각으로 그냥 바라보고 즐기는 건데 그런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된다라는. 사실 이제 발레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 고전 발레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용 공연을 보면서도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주인공은 누굴까? 자꾸 그런 약간 저도 한동안 좀 그런 버릇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뭐 자꾸 이건 무슨 의미일까? 막 이랬는데 그냥 보고 느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무용 공연의 특징이 스토리가 사실 그 극무용이 없었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사실 없는 편이에요. 극무용을 몇 개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만든 게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페라는 근데 어차피 정해져 있는 맞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무용은 또 그렇지 않은데 그게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극무용이더라도 그 극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도 막 엉엉 우는 슬픔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눈물을 참는 슬픔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감정 절제에 대한 걸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죠. 근데 오페라는 근데 이미 노래가 있고 가사가 맞아요.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감정을 덜 내셔도 충분히 관객은 그 음악의 감정을 따라간다라는 용어는 이제 이해를 많이 시켜드렸던 거고 이제 무용은 가능하면 감정을 담지 말아달라고. 왜냐면 무용은 동작으로 표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오페라는 노래로 표현하고 무용은 동작으로 표현하니까 동작을 더 느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의미죠. 딱 한국 무용이지만 또 그게 한국 무용 옛날 모습 그대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전통 한국 무용이라는 것은 되게 가까운 공간에서 관람하는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무대라는과 객석이라는 게 있는 그런 거리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되게 예민하게 움직여지는 공연인데 이게 무대에 올라왔을 때는 그런 디테일들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방식의 표현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고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하지 않으면 관객이 보는 눈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작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보면 한복의 아름다움에 더 확 빠져들고 동작이 되게 눈에 확 띄는 무대가 너무 심플하니까. 그래서 초반부에는 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 색과 이 옷들 이런 것 때문에 무용이 죽는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무용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많이 이해를 해주시죠. 이제 약간 정구호 표 무용 공연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딱 보면 이 스타일이야. 약간 물론 하실 때마다 다 다르죠. 다른 걸 하시지만 그래도 보면은 뭔가 이
인장이 딱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근데 모르게 저는 그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연출을 하던 그 연출가의 캐릭터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네. 그게 아니면은 이제 누구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모차르트의 음악과 바하 음악이 다르듯이 그렇죠. 네. 그런 그 저의 그 컨셉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제 이름이 없어도 이거 누구 것 같다라고 그죠. 표현이 네. 되는. 네. 제가 옷을 할 때도 사실 그게 목표였거든요. 라벨을 보지 않고도 네. 이거 누구의 옷이라고 알아볼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거다라고 네. 생각하듯이 그래서 고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색상을 굉장히 과감하게 쓰시는데 또 너무 잘 어울린단 네네. 말이에요. 그게 막 튄다고 해서 이게 혼자서 막 튀는 게 아니라 또 그 무대 위에서는 또 굉장히 잘 이렇게 조화가 되고 하는데 색을 쓰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색상을 되게 다양하게 쓰는 나라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조선 18세기, 18세기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유교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화려한 것들을 이렇게 감추는 네.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선비 문화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겨지지만 17세기, 18세기 전에 그 문화도 우리의 문화잖아요. 네. 화려한 문화 자체도.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두 개 다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우리가 쓰는 색의 조화는 그 오방색 이렇게 해서 이제 색을 네.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혼합해서 쓰는 네. 건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 메시지나 비주얼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너무 복잡해서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징적으로 그걸 좀 더 색을 분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옷에 5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장면별로 5가지 색으로 나눈다든지 네. 해서 그 장면이 좀 더 명확한 그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저 색과 저 색이 저렇게 어울렸었나?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색은 안 예쁜 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검정색 이런 옷, 무채색 옷을 많이 입어서 제가 네. 색을 안 좋아하시는 줄 아는데 전 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사 다닐 때도 모든 브랜드의 색을 제가 직접 다 짤 정도로 색을 좋아하는데 그 색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미운 색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색이 옆에 어떤 색이 놓여지느냐가 저는 정말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예전에 네.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네. 미술을 했을 때 네. 사실 기본 전통적으로 여자 한복에 한 한복에 5가지 색 이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고리, 치마, 색동 고루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5분이 앉아 계시면 5, 25, 25가지 색이 한 장면에 들어오는 건데 그죠. 아니, 굉장히 복잡한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를 놓고 그냥 칼라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거의 한 2달을 색만 맞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맞춰줘야 네. 그 색의 선명한 메시지가 나오고 또 조화로운가 뭐 이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25가지, 그치, 5명이 앉아 있으면. 거기에 그러면 배경에서 그거를 오는 컬러도 어떻게 있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톤들을 네. 그 같이 계열색과 이렇게 혼합이 좋은 색으로 몰았죠. 많이. 네, 네. 그 차트를 다들 그때 다 2달 내내 100몇씩 칼라를 놓고 이제 조합을 만드는데 2달 후에 색만 보면 약간 속이 미식거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출연한다 이러면은 그걸 또 그쵸, 이렇게 그 장면을. 다 3명이면은 약간 3명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그게 영화의 흐름에 맞춰서 초반부의 색과 후반부의 색이 달라지고 이런 생각을 할 때와 저런 생각을 할 때가 또 색이 달라져야 되고 하니까 심리 변화에 네. 따라서 그때도 한복 진짜 너무 예뻤는데 그렇죠. 네. 그때 진짜. 그거 하면서 한복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예전에 가야금 앙상블 사계, 네네네. 예, 그 오래전이죠. 네, 맞아요. 예, 가야금 앙상블 사계 무대 의상을 네. 해주셨는데 그 사계 공연 해외 공연할 때 제가 취재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옷이. 그러니까 그거는 궁금하다.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거지만 한복은 아니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제 이렇게 아니 무슨 가야금을 하는데 저런 옷을 입냐?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네.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한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저고리가 없는 한복이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근데 너무 멋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그 정구 감독님을 그 가야금 앙상블 사계의 그 의상으로 이제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예. 사실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그게 연주하시는 처음이었나요? 분들 옷을 해드리는 게 처음이었고 아, 그분들이 이제 스캔들을 보시고 네. 이제 뭔가 의뢰를 해주셨었는데 아. 제가 이제 사실 한복을 안 해드리고 네. 좀 다르게 입으시는 네.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신 오, 거죠. 네.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멤버분이 굉장히 짧은 커트머리를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그게 그 의상이 정구 선생님 의상을 더 예쁘게 하려면 긴 머리는 아니고 확 커트하는 게 더 커트해야 된다. 낫다 해가지고 아주 쇼커트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선생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제안도 드리고 오. 이런 식으로 입으시는 게 어떻게 되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정구호 월드를 처음 제가 접한 거죠. 네. 네. 너무 갑자기 예쁜- 생각났어요. 그때 그 옷도 너무 멋졌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뉴욕에서 공부하시고 서양 옷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한복으로 인연이 넘어올 줄 아셨어요? 아니 저도 사실 몰랐어요. 사실 영화 스캔들 영화 제안이 없었으면 네. 몰랐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막연히 전통 무용 공연에 대한 뭔가 이제 연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네. 이렇게 디테일한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스캔들 이후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하셨던 게 또 이런 국립무용단의 이런 공연을 네. 할 때도 다 이어지는 거네요. 네, 네. 네, 네. 그럼 국립무용단의 그런 묵향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막 색 차트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요새는 좀 머리로 많이 합니다. 예. 그때 워낙 해보셔가지고. 많이 보셨어가지고.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서 네. 결정남은 그려요. 근데 보면 옷 하나에 많은 색깔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부러 이제 색분해라고 하는 저는 네. 색분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색이 많아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옷의 색깔이 아니라 사실 동작이거든요. 네. 그 동작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색을 간추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빼낸다고 하셨던 얘기가 네. 그러니까 뭐 좀 지우는 거죠. 네. 어느 분들은 비운다고 하지만 좀 지우는 작업들을 해서 너무 예민한 디테일들을 좀 지워서 대담하게 보여주게끔 하려는 게 목표인 거죠. 저희가 일무 영상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네. 또 그것도 한번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일무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욕 공연을 다녀왔잖아요. 네, 네, 네. 네. 서울시 무용단. 네. 네. 보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에 초연했던 네, 그렇죠. 영상인데 이제 얼마 전 뉴욕 공연을 요거보단 조금 이제 네. 업그레이드해서 갔던 네, 네. 거죠. 네. 사실 그 일무라고 하는 저 희문이라는 저 공연은 항상 궁에서 추는 춤이에요. 네. 행사 종료 제례하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건축 구조물에서 춤을 추는 춤인데 무대에는 그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 간단한 그 두 개의 라인으로 선으로. 어떤 구조물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춘행무. 네. 춘행무는 혼자 추는 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군무로 좀 바꿔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좀 바꿨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춘행무는 저 위에 이제 이렇게 공중에 걸려 있는데 화문석 위에서 춤을 추고 그 화문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네. 화문석 네. 위에서만 춤을 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화문석을 상징적으로 이제 바닥에 위에다가 놓았다가 네. 공중에 장식으로 올린 거죠. 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뉴욕 공연 가셨을 때 그때 프리뷰 기사가 뉴욕 타임즈에 났는데 엄청 크게 났더라고요. 저도 보고서 와 사진이랑 뭐 엄청나게 크게 나와가지고 긍정적으로 네. 인터뷰도 많이 하셨죠. 네, 영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어디 출연하신 것도 봤어요. 무슨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영어를 해가지고 아 진짜 외국 분들이 되게 엄청 놀라실 것 같아요. 영상으로 찍어온 거 조금 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제일 사실 걱정이었거든요. 많은 질문 중에서도 그게 있었고 왜 너희 나라 전통무용은 혹시 미국에서 하려고 하느냐, 외국분들이 그걸 알아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뭐 전통무용이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예술로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보고 느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건데 반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들어가고 서울 같으면 이제 로비에서 인사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가 끝나고 나오면서 엄청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이제 알아서. 평론가 한 분은 자기 이제 그 블로그에 굉장히 좋게 평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전통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 많은 무용수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모션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같이 만들어낸 그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야 된다. 영원히 기억될 작품이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뿌듯하셨겠어요. 네. 사실 서울에서는 기립박수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첫 공연 때 기립박수를 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일무까지 이제 그러니까 무용 공연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진짜. 뭐 현대무용까지 치면 많고요. 뭐 최근에 한국무용 기준으로 아마 뭐 좀 있습니다. 근데 종묘제례악 뭐 이런 거 또 산조도 있네요. 제가 네네. 산조 영상도 좀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게 다 전통 산조도 그렇고 종묘제례악도 그렇고 원래부터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이게 사실은 프로젝트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진화해 나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제 단일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국립극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일찍 도착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국립무용단 단원들은 항상 아침에 출근을 하면 몸풀기 운동을 해요. 근데 그게 한국무용의 기초 동작을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저는 그 동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연보다도 그 동작 몸풀기 자체의 기본 동작이 훨씬 좋아서 그걸 보면서 사실 묵향을 만든 거고 묵향을 만들다 보니까 코리아 판타지라고 해서 국가 행사 때 많이 하던 공연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아름다운 공연인데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묵향과 같이 좀 새로운 색을 입혀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전통 무용을 뭐 종교무, 뭐 궁중무, 민속무 이렇게 나눠서 조사하다가 일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무 자체가 줄을 서서 추는 맞아요. 춤. 진짜 정말 64명이 똑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는데 그건 진짜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듯한 되게 현대적인 춤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언젠간 이 일무를 주제로 하는 공연을 하자라고 이제 훨씬 전부터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일무를 무용하시는 분도 너무 어려워요. 일단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단순 동작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중심 한 발로 중심 잡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일무를 제안 드리면서 잘 설득을 시켰어. 아니 그래서 그때 뭐 기사들이 나왔는데 뭐 조선시대 칼군무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64명이 진짜 뚜렷하게 똑같이 맞춰서 춤을 추이고 무보가 있는 춤인 거예요. 악보 같은. 악보가 무용의 악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다 나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무용수 기준으로. 그래서 진짜 엄청 정말 제가 처음에 무용수를 봤을 때와
공연에 봤을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살이 다 빠지셔가지고 저분들이 같은 무용수들 맞나 네, 하고 할 네.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정적인 춤에서 시작했지만 뒤엔 또 엄청나게 격렬한 춤까지 다 소화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전통의 일무가 있고 네. 그 일무를 이제 지금 시대에 제가 다시 재현을 할 때에는 이거를 현대적인 해석이 꼭 들어가야 되는 네, 게 내 네.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일무라고 해서 네. 그거는 이제 전통의 일무고 그거를 요즘의 일무로 변형을 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변화된 신일무의 동작이죠. 그럼 음악은 종묘제략 원래 음악이랑 조금 다른 건가요? 종묘제략 음악을 그대로 녹음을 하는데 악기별로 다 그 나눠서 녹음을 했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그걸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악기를 빼고 넣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편곡을 좀 했고 그 기준의 그 틀을 유지하면서 현대 악기와 현대 리듬과 박자를 애들을 넣고. 더한 거예요. 네. 뒤에 부분은. 김재덕 작곡가님이 네. 그분 무용도 하시는 원래 무용가잖아요. 네. 음악을 너무 잘해가지고.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왜 맞아요. 이렇게 한국에 인재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뒷부분은 굉장히 젊은 느낌이었어요. 네. 네. 힘드셨겠다. 살이 빠지기만 하네요, 진짜. 진짜 정말 연습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대단하다 할 정도로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링컨 센터 공연할 때 마지막 공연은 저희가 보면서도 와 무용수들이 신들린 것 같다 할 정도로 잘 주시더라고요. 다시 하겠죠, 공연? 어쩌면 내년쯤에 한국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네. 또 해외 공연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가면 좋을 것 해외에서도 같아요. 계속 다시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네. 좀 받쳐줘야 되겠죠. 네. 산조도 네. 네. 지금 네. 네, 산조 영상을 먼저 지금, 보고 얘기해요. 네. 네. 보시겠습니다. 국립무용단이랑 했던 작품 중에서는 가장 최근의 작품이죠. 네, 일무 전인데 네. 한국 무용을 대표하는 음악이 그 신화위라는 음악이 있고 산조가 네,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네. 신화위의 그 가락이나 리듬을 굉장히 많이 무용에서 쓰는데 산조를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산조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되게 이제 즉흥 연주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춤의 박자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춤이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좀 덜 쓰여지는 산조가 더 매력이 있어서 산조라는 아예 주제를 달고 네. 산조 음악으로만 만든 공연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산조의 기본, 그러니까 산조의 뜻이 흩어짐과 모임 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거를 현대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재해석을 하고 시작을 한 작품이에요. 네. 제가 네. 만든 한국 무용 중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현대적인. 네. 네. 저 위에 저건 뭐 바위 같은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뭐랄까 하나의 그냥 그 균형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시작점이에요. 네. 네. 산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한국 음악의 어떤 중심, 무게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네. 근데 이제 그런 무거운 커다란 바위가 아주 가벼운 듯 떠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네. 반전을 그러네요. 바위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네. 그러니까 산조도 그러면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것도 저는 한국 음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조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산조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요. 네. 그리고 어떤 악기를 쓰느냐도 너무 다르고. 그렇죠. 저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가야금 검은고보다
예전에 울림판이 되게 두껍게 투박하게 나는 소리가 나는 가요 곡보를 찾아 쓰려고 좀 했던. 저게 산조도 또 연주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요파에 따라서 그렇죠.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변형시키느냐, 네. 직분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제 기준으로는 너무 네. 불안전한 음악인데 네. 그 불안전함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곡. 그리고 이렇게 도형도 그 삼각형이 가장 불안전한 네. 도형이잖아요. 네. 그 삼각형이 움직여지는 그런 곡과 한조의 그 느낌을 좀 같이 가져가려고 했던. 저는 이제 국립무용단의 공연을 보면서 저런 춤사위는 평소에 하던 게 아닐 텐데 참 저런 거를 굉장히 소화를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 국립무용단도 그렇고 네. 서울시 무용단도 그렇고 우리나라 무용수들의 기량이 진짜 뛰어나요. 그렇더라고요. 세계 네. 어느 곳에 내놔도 정말 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네. 기량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무용 베이스로 많이 했지만 요즘은 네. 현대무용을 완벽하게 다 커버를 그렇더라고요. 하세요. 네. 네. 저 뒤에 동그라미는 그러니까 약간 저희- 영상이 움직여요 그 안에서. 네네 영상 네, 움직여요. 네. 어. 실제 공연장에 가면 저렇게 그 링이 보이지는 않는데 테두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연을 보면은 상징적으로 그 달이라는 네. 상징성이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안 쓰려고 하다가 쓰되 어떤 다른 그 표현법으로 좀 써보자라고 네. 해서 달의 이미지만 저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도 될 수 있고 마음도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네. 하나 두 개였다 세 개까지 생기는데 이제 3의 홀수의 숫자 자체도 네. 불안정한 숫자이고 아. 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제 움직여요. 영상 보니까 공연을 보고 싶어지죠. 네. 초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일부만 예매했대요. 저도 그렇게 너무 오랜만에 네. 봐서 그러게요. 저도 보고, 네. 이렇게 내가 참여한 작품이지만 이렇게 좀 끝나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느낌이 어떠세요? 뭐 일단은 사실은 뿌듯함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 머릿속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그림이 이제 실제 완성돼서 이제 실현화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있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힘든데 자꾸 이걸 왜 자꾸 하지 하다가 이제 완성된 이제 최종 리허설을 보면은 또 하고 싶어져서 알게 되고 그렇게 네.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공연 때가 가장 힘드셨어요? 나 이제 이런 건 다시는 안 하고 싶다. 물론 그러다가도 나중에 뭐 다시 하시고 그러는 거지만.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 향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목향 이상으로 엄청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고 이제 국내 공연들 다 매진되고 그런 공연이 있는데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전통 무용을 대표하는 여러 무용들을 이렇게 오니버스식으로 만든 네. 공연이에요. 12개의 작품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궁중무부터 시작해서 궁중무, 종교무, 민속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무용인데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 안무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의견들도 있고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공연을 조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기회가 되면은 그 향연을 다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만드실 때도 힘드셨겠네요. 일단 참여하신 분들이 맞아요. 많으면 이제 맞아요. 의견 조율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가분들은 그 작업을 평생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그 현대화 시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네. 있어요. 왜 어떤 내 거는 걸 이렇게 고쳐? 막 이러는. 네. 그리고 고치면 못한다. 고침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 세 가지의 그 큰 덩어리 속에서
많이 바꾼 것도 있고 네. 못 바꾼 것도 있고 아. 그 밸런스가 조금 아쉬워. 아.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아주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네. 프로젝트를 또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럼 이제 전시하시고 또 다른 뭐 프로젝트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으세요? 지금 공연은 그냥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하는 전시가 또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전시는 어떤 네. 전시요? 그 전통 반다지를 가지고 설치 네. 미술로 바꿔서 하는 전시가 있어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해요. 아, 네, 내년서부터 이제 해외 전시를 이제 시작하려고 아 반다지 그럼 직접 설치 미술을 직접 하시는 네네. 거예요? 아, 개인전. 아, 반다지가 어떤 거? 여러 가지 그- 이제 옛날에 또 돈이나 이런 거를 넣었던 가구인데 네. 그 반다지 중에서도 개성 반다지라고 네. 그 쇠 장식이 아주 많은 반다지가 있어요. 아. 예전엔 개성은 부자들이 많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장 그 가구 한국 가구 중에서 화려한 가구들이 이제 네. 네. 있는 그런 음. 장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 그것도 스캔들 때 알게 된 거고 그다음에 황진이 때 또 하게 되고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이 작업을 좀 현대적으로 바꿔서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5번 전시를 아, 했고, 그래요? 네. 그럼 반다지를 새로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기법의 그 장석 디자인은 네. 제가 다 문양을 봐서 만들어서 네. 그거를 이제 1대1 사이즈로 해서 그 본을 드리면 장인분들이 조각을 하시고 아, 네네. 그 장 자체는 그 플렉시글라스라고 해서 굉장히 강도 좋은 그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네, 가구를 네. 만들어요. 아, 설치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놓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임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제가 찾은 예전 사진을 하나가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그 벽에 장들을 막 쌓아 올려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살았던 분이시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하나의 낱개에서 가져가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쌓여져서 생기는 아름다움. 그래서 이제 고임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반다지를 뭐 22개, 23개 뭐 이렇게 해서 큰 구조물로 네. 만들어 전시를 해요. 아, 그렇구나. 멋지겠네요. 진짜 그건 몰랐어요. 너무 아, 하시는 일이 근데 많으셔가지고. 가구 디자인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요? 그게 가구가 아니라 거기서 맞아요. 그게 반다지에서 시작된. 네네. 아, 작년에 리움에서 전시했었고 네. 이제 개인전도 하고 아, 해외 전시하려고 지금 계속 미팅하고 있어요. 아, 네. 와, 진짜. 뭐 이렇게 다 하세요? 다가 아니라 욕심쟁이. 그냥 진짜 정말 단순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었던 거, 관심 있는 것만 네. 살고 살자.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갑자기 없던 게 어디서 그냥 맞아.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맞아요. 다 이렇게 네네. 하는 작업에서 네. 이렇게 연이 연결되고 돼서 연결되고. 계속 맞아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반다지는 거의 한 15년 이상 생각하고 떴던 프로젝트예요. 또 창작 오페라도 생각하셔야죠. 그쵸, 지금 몇 드라마도 개예요? 생각하셔야죠. 근데 원래 오페라를 원래부터 좋아하셨어요? 네, 사실은 어려서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어요. 아, 학교 때도 돈 아껴가지고 시즌 티켓 끊어서 가는데 이제 뭐 좋은 자리 못 뉴욕에서 공부하실 네. 때. 네. 3층 꼭대기에서 보고 맨날 아, 네. 많이 그렇게 했죠. 그럼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뭐예요? 아이다도 좋아하고 아. 리벨룽의 만지들 바그너 작품도 되게 좋아해요. 아, 맞아요. 바그너 작품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맞아요.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바그너 작품을 저희 나라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네.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볼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그너 작품이 또 다 엄청 길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그 긴 것에 대한 그
지루함을 없애는 장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미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나 보다. 그죠? 한 구석에 박은어. 그렇게 하면 길어도 안 정보 지루할 거야. 감독님의 뇌구조. 한번 그려보면 좋겠네요. 다 못 그래요 오늘 안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 요리 얘기도 하셨지만 예전에 뭐 그 제사 음식도 다 만든다 이런 거를 제가 네. 아니 사실 제가 장남이거든요. 네. 장남인데 뭐 장남으로서 별로 한 게 없어서 차례라도 열심히 지내자. 그래서 이제 뭐 추석 뭐 그다음에 구정 때 차례는 열심히 상을 차리고 있어요. 이거 다 그럼 혼자서 하세요? 이거? 혼자 하는 편이에요. 오. 그렇구나. 가끔 도움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혼자 하려고 하고. 어머. 그럼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그게 제일 어려운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다 잘하는데. 그러면 뭐 메뉴는 한식, 중식, 양식 뭐 여러 가지. 더 다 하긴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한식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한식이 좀 복잡하고 또 발효 요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럼 집에 장 뭐 이렇게 막 또 몇 개씩. 사실 가정집에 살았을 땐 장을 다 담궜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옮겼지만도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만들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네. 그럼 뉴욕에서 그 음식점 하실 때 그때 주종도 한식이었나요? 한식이죠. 한식인데 한식이요? 아까 뭐 분식점 같은 거였는데 네. 그래도 떡볶이? 뭐 되게 메뉴가 한 30가지가 넘어서 그거 혼자 다 만드셨어요? 주방에서 했어요 제가. 그래요? 손도 엄청 가장 인기 빠르신가 보다. 메뉴는 뭐였나요? 네? 인기 메뉴 가장 인기 메뉴. 솥밥이었었어요. 솥밥. 그게 많았고 배고파요. 잔치국수도 뭐 정말.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코르동 블루에서도 공부하셨대요. 요리 학교에서. 근데 이거 진짜 이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저 어렸을 때 사브리나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꼬르무도 하자 그래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 들어서 저걸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진짜 어렸을 때 했어요. 근데 그냥 중간에 시간이 있길래 갔다 온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뉴욕에서 음식점을 내고 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아.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 한국에 와서 패션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제가 뭐 이렇게 후대 뭐 음식 관련된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사업을. 그래서 아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나 보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레스토랑을 차리려고 그랬어요.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퓨전이 좀 없고 뭐 오히려 전통 프렌치가 없어서 전통 프렌치를 해볼까라고 해서 공부를 하러 갔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 가서 프렌치. 네, 프렌치 큐진 페이스트리를 호주 꼬동블루에서 했어요. 불어를 못 해가지고. 근데 돌아오셔서 그래서 그냥 패션을 다시 하게. 왜요? 아니 저는 패션을 항상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옷을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중간에 전과를 하고 싶었는데 원래 전공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에요. 광고 미술. 근데 이제 바꾸는 게 좀 용기가 안 나서 그냥 관심만 갖고 있다가 왔는데 뭐 그냥 후회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원래는 호주에서 6개월 공부하고 파리 가서 그냥 하이셰프 코스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꼬르물로 그때 고장님이 교장 선생님이 오라고 약간 너 좀 재주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려고 해서 지금 말하는 셰프가 될 뻔했는데 한국에 와서 2달 있다가 가는 건데 그 2달 만에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자꾸 하셨지만 이영희 선생님이라고 그 한복하셨던 선생님 매장 무슨 오픈 파티를 제가 우연히 갔어요. 갔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시고 결혼하시고 애 놓고 뭐 35살 때 옷을 시작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34인가 3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런 분도 하시는데 왜 내가 뭐가 용기를 못 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의견을 내자 그러고 시작을 한 거야. 뭐 음식은 그냥 저한테는 그냥 친구의 친구. 요리를 안 하면 저는 안 돼요. 그럼 막 개발도 하시겠네요. 소스 개발 막 이런 거. 개발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한 다른 분이 들으면 화내실 수 있는데 오히려 개발은 쉽고 네. 저는 음식은 다른 거는 사실 새로운 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음식은 고증하려고 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음식은 정말 더 전통 전통식으로 그대로. 고증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전통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전통 요리도 그럼 뭔가 이게 레시피가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뭐 필요할 때 찾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종갓집이셔가지고 할머님이 네. 이제 1년에 그냥 제사만 8번 뭐 그다음에 이제 차례까지 한 12번 가까이 하시니까 네. 그때 뭐 만드셨던 거 친할머니도 잘하게 외할머니도 요리를 되게 잘하셨어요. 네. 네.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되다 더듬으면서 할머니의 맛을 찾아내고 그 맛을 막. 끝까지 내고 있어요. 지금 뭐 무용 얘기했다, 오페라 얘기했다, 뭐 갑자기 먹는 얘기했다가 좀 신기해요. 이렇게 네. 여러 분야를 다 그러니까요. 하시는 걸 보면 근데 뭔가 통하는 게 있나요?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저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것도 뿌리가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뿌리가 있는 걸 가지고 음. 뭔가 그거를 요즘 시대에 맞게 다시 재창조해내는 거가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뭐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잘 균형을 갖췄을 때 그 나라의 문화가 좋아진다는데 뭐 하나는 전통을 정말 고치고대로 고수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전통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것과 상관없이 완전 새로운 걸 창작해내는 사람들. 네. 이 세 가지 균형이 잘 맞아지면은 문화예술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운데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아까 창작 오페라 말씀하신 거는 그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2번에서 3번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이제. 뭐 약간 3번에 가깝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이 공연 그 작업의 최종 목표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전통이라는 그 타이틀을 빼도 상관이 없을 거를 해내야지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전통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제일 다 좋아서 하시지만 제일 그래도 재밌었던 일? 진짜 하나하나 다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안 재밌는 게 거의 없는데 다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아니 다 같이 하신 분들 다 달라서. 그때 재미가 다르시겠다. 그렇죠. 진짜. 네. 네.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또 좋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번 나비부인도 굉장히 네. 너무나 다들 정말 합도 잘 맞고 네, 너무 다들 협조도 잘해주시고 해서 되게 재미났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 성남아트센터에서 하신 거잖아요. 네, 성남아트센터에서 이 얘기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제가 영상을 빨리 달라고 막 졸라가지고 받았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한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건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거는 앞으로도 뭐 물론 많지만 네, 뭘 꼽으시겠어요? 뭐 지금 했던 무용이나 이런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 작업하는 이 드라마 드라마요. 네, 를 좀 잘 해보고 싶어 하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여줬던 사극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사극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으면 지금 어느 정도 그럼 조금 진척이 된 게 있으세요? 네, 좀 진짜 기획사랑 같이 정해져 있고 이미. 그래요? 제가 시나리오를 어떤 분들이 하다가 결국에 제가 직접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제가 직접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뭐 그러면 그 이를테면 드라마 연출 요즘은 드라마 감독님이라고 하나요? 연출도 하세요? 그럼? 뭐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또 그럼 이제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디자이너 공연 연출가였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종합예술이 만능. 아, 뭐라고 소개하세요?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 타이틀을 제가 한 번도 정한 적이 없어요. 네. 항상 같이 일하는 곳에서 정해 주셨어요. 네, 네. 저는 어떻게 불리는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 오히려 그냥 정구호 씨가 전 아까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뭔가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조언? 제가 네. 항상 하는 얘기는 있어요. 네. 사실 그 호기심을 많이 가지라고.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작은 것도 호기심을 갖는 그 연습을 하면 상상의 세계가 너무 넓어지고 네. 그 호기심에 관심에서 멈추면 안 되고 호기심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호기심을 완성해내는 작업들을 하면은 저는 되게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사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거라서. 어렸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그 호기심을 어떻게 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왜냐하면 너가 말을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니까 말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하는 거. 제가 말을 하는 건 무조건 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부러 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도 호기심 많고 뭐 해보고 싶은 게 많은 어린이였군요. 네. 저는 무조건 했어요. 그래서 했다가 혼난 거는 없으세요? 엄청 혼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엄청 부용하지는 않지만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 당시 네, 네. 국민학교였죠. 네, 국민학교였죠. 방을 어머님이 꾸며주셨어요. 네. 작은 방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바꾸겠다 해서 바꾸기 네가 뭘 바꿔?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용돈을 모아서 다 바꿨죠. 제가. 어떻게 해요? 가구도 다 끄집어내서 칠하고 새로 칠하고. 어머, 몇 살 때요? 7살 때. 어머, 7살 때요? 이게 원목 나무 가구잖아요. 가구. 네. 페인트 네. 이런 거 사서요. 네. 락카 사가지고 초록색, 흰색과 검정색 3가지 색깔로 방을 다 만들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엽기인데 네. 정말 그 저희 어머니가 야단치다가 그냥 고개를 흔들고 가셨어요. 와. 저놈 큰 인물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내일 어쩌니. 아니 어떻게 7살에 와. 그런? 네. 그냥 노멀한 색이 너무 싫었어요. 원래 뭐였는데요? 색이? 그냥 나무색, 일반 나무색. 나무 나무색. 가구 아. 그냥 그 나무 바닥인데 네. 그래서 그거 막 본드 칠해가지고 그 예전에 싸구려 초록색 카페트 네, 파는 네. 학교에 바르는 그거 네, 바닥 네. 다 초록색으로 깔고 아, 바닥은 또 초록색으로요? 와. 어머니께서 보고 뭐라고 하셨나요? 뭐 그냥 할 말이 없다고 가셨죠. 그래서 그 방에서 얼마나 지내셨나요? 꽤 오래. 아, 있었어요. 그래요? 어. 만족하시면서. 네, 너무 만족하죠. 네. 페인트 냄새는 좀. 그럼 락카 냄새 맡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뭔가 평범한 건 싫다였을까요? 그때 그 아니, 마음이. 꼭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네. 그냥 저는 그게 싫고 네.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걸 원하니까. 네. 네. 뭐 초록색 이게 네. 좋으니까. 저는 네. 초록색, 흰색으로 하겠다. 네. 그럼 창작을 하는 예술가가 되려면 방을 일단 바꿔라. 페인트로 칠해라. 그런 약간 과감한 도전. 좀 더 이렇게 할 말을 잃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많은. 이렇게 할 말을 잃는 건 처음 봤어요. 네. 또 할 말을 잃었어. 계속 감탄해서. 네. 아니 저는 드라마가 되게 궁금해요. 네. 언제쯤 볼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빨리 제가 빨리 시나리오를 끝내야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캐스팅도 해야 되고 네. 해야죠. 근데 그건 이제 영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영상 작업도 그 전에 뭐 그 해보시는. 영화 미술을 했었으니까. 아, 영화 미술을 네. 했었으니까. 촬영 맞다, 맞다. 현장은 이제 네. 익숙하죠. 맞네요. 영상이 예쁘겠네요. 영상은
책임질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또 다 뭐 안 하던 거 전혀 상관없는 걸 하는 거는 아니네요. 예, 예. 어릴 때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거보다 예. 좀 너무 웃긴 얘기지만 제가 300년 살고 싶다는 적이 있어요. 아 왜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는 100년씩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제가 부모님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떡하냐고. 그럼 그 100년 그럼 세 개네요. 그 세 개는 뭐예요? 크게 세 개인데 뭐 그 당시에는 네. 뭐 건축가도 하고 싶었고 아. 뭐 물리학자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미술도 하고 싶었고 음악도 하고 싶었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맞다. 음악도 피아노도 좀 치셨다고. 피아니스트가 한동안 꿈이었는데 아버님 반대로. 네. 그러니까 뭐 오페라 이런 거에 관심 많고 뭐 이것도 다 어릴 때부터 싹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네요. 네. 예. 이렇게 작게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 꽃을 이제 그렇죠. 피우고 있네요. 예. 그래서 어린 애들을 데리고 여러 경험을 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요즘 어린이들이 여러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공부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래도 네. 저는 공부도 공부지만 그런 문화예술 경험이 많을수록 정신적으로도 되게 안정화된다고 생각해요. 네. 보통 애들이 꿈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요? 하고 싶어. 네. 뭐 하고 싶니? 그럼 잘 모르겠어요. 뭐 약간.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어린이여야 되는데. 그렇죠. 네. 300년 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다. 근데 하고 싶다고 해놓고 금방 너 하고 싶어서 이거 근데 이렇게 무관심해져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파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 버릇인 거. 저는 완성을 해야지 끝내요. 그 호기심을 끝내려면 완성을 무조건 해야 돼. 끈기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구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구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끝까지 해보는 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일에 집중하는. 그렇게 막 급하게 또 생각하지 않고 네. 뭐 여러 의견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제 눈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 항상 해요. 네. 그 어떤 크리틱보다 제가 저에게 가장 큰 독한 크리틱이니까 그래서 그냥 제 판단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결국에 이 모든 평가는 제가 아닌 그 누군가의 미래의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이 될 거고 그거는 제가 정할 수 없는 거라고 항상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뭐 요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다 있으세요? 제가 어떤 강연에서 가서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는 저런 호기심이 없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건 젊은 학생이건 저는 하고자 하는 일 이외에 꼭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그 취미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미래의 어떤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나의 호기심을 키우는 어떤 굉장히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힐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좀 전문적인 취미를 하나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이와 상관없이. 네. 네. 제가 자꾸 뭘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는데 뭐 오늘의 뭐 요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튀어나오는 건 없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네. 들으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맞아요. 네. 그냥 작은 거, 그 소소히 지나가는 것들에 다 관심을 가지시면 네. 분명히 그 중에서 본인들이 잘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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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자극도 많이 됐고요. 아, 네. 네. 또 앞으로 선생님의 작품도 기대가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각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